네, 이번 시간은 김효빈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신 경제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 텐데요. 효빈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앞으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술인데요. 발표 하루 만에 전 세계 IT 업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오픈 AI의 GTP5 공개입니다. 회사 측은 GTP3는 고등학생, GTP4는 대학생, GTP5는 박사급 전문가와 대화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번 모델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정확성과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신중함까지 크게 향상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좋아진 걸까요? 네, 먼저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실제 버그가 있는 코드를 고치게 하는 스웨이 벤치 테스트에서 정답률 74.9%를 기록했는데요. 이전 1위였던 경쟁 모델보다 약 7%포인트 높았습니다. 즉, 실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복잡한 과제도 더 잘 풀 수 있게 된 거죠. 네, 정확성도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 주셨는데 AI가 그동안 잘못된 답을 그럴듯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번 모델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AI가 그럴듯하지만 틀린 답을 하는 걸 환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GTP5는 환각 비율을 기존 약 24%에서 3.7%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또 세이프 컴플리션 기능을 도입해 확실하지 않은 건 모른다고 답하고 대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더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책임 있게 대답하는 AI로 한 단계 나아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버전 일반인들도 바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이미 웹과 앱에서 업데이트가 이뤄졌습니다. 무료 사용자는 하루 5시간 질문 10개로 제한되고 유료 구독은 월 $20에 시간당 80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작업이 있을 땐 질문을 미리 묶어서 계획적으로 쓰는 게 효율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생길지 궁금한데요. 기업이나 조직에서 AI를 쓰면 실제로 어떤 업무들이 빨라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 중심으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속도인데요. 보고서 작성, 데이터 요약, 회의록 정리 같은 반복 작업은 AI가 초안을 만들고 사람은 검토와 결정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고급 업무 지원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에러 원인을 분석하고 고치는 방법을 제안받고 마케터는 광고 문구 초안과 비교 시안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는 필요한 자료 목록과 핵심 내용만 정리받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세 번째로는 관리 체계입니다. AI가 만든 결과물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고 배포할지 품질, 보안, 저작권 기준을 갖춘 곳이 경쟁에서 앞서게 됩니다. 네, 편리하고 좋지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AI를 제대로 쓰는 세 가지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요한 정보는 가려 쓰는 것입니다. 계약서나 고객 개인정보처럼 민감한 내용은 그대로 넣지 말고 이름, 주소, 금액 등은 지우거나 바꿔서 입력하세요. AI도 서버의 기록에 남을 수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만 전달하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는 조건을 달아서 질문해 보세요. 최근 1년 자료만 출처 3곳 이상처럼 조건을 붙이면 AI가 더 정확하고 믿을 만한 답을 줍니다. 그냥 알려줘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과 제한 체크하기입니다. 사용 중인 버전이 최신인지 하루나 시간당 사용 횟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야 중요한 순간에 사용 횟수 초과로 막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질문은 미리 저장해두면 매번 새로 쓰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자면 더 똑똑하고 모르면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AI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는 쓰는 사람의 질문력과 검증력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번 GTP5는 정답의 근거와 안전한 태도를 동시에 강화했습니다. 활용법만 잘 익히면
개인도 기업도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끌어올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소식 나눠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제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GPT-5 소식이 산업 전반의 변화를 예고를 했다면 이번에는 AI가 우리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이번 주제로는 오픈 AI가 챗 GTP에 새로 도입한 스터디 모드입니다. 이 기능은 단순하게 정답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옆에서 안내하는 AI 선생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정답만 주는 것보다 훨씬 교육적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수학 문제를 풀 때 GTP가 바로 답을 주는 대신에 먼저 이 공식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 숫자를 넣으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처럼 단계별 힌트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구조죠. 네, 그렇다면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네, 교사는 수업 준비나 과제 피드백에 GPT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맞춤형 학습 자료나 퀴즈를 빠르게 만들 수 있고 학생 수준에 맞춘 설명도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네, 교육 시장에서 이렇게 AI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에듀테크 스타트업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향후 시장 규모와 성장 속도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스로픽 등 글로벌 기업들도 교육 특화 AI 서비스를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세계 교육 AI 시장은 올해 약 8조 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약 44조 원 규모로 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AI를 먼저 잘 활용하는 학교와 기업이 미래 교육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결국 AI를 어떻게 쓰느냐가 학생과 교육 현장의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터디 모드처럼 단순히 결과를 주는 것을 넘어서 생각하는 힘과 문제 해결 과정을 키우는 AI가 앞으로 교육 분야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흥미로운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앞서 전해드린 AI 소식이 우리 미래 산업의 변화를 예고를 했다면 이번 마지막 소식은 올여름 현재 우리 경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소식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이 되면서 여행, 소비, 레저 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행, 항공, 외식 업계가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집계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출국자는 약 250만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약 30% 늘었습니다. 특히 일본, 베트남, 태국 등 가까운 해외 노선이 인기였고 유럽 장거리 여행 수요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여행지들도 많이 찾고 있죠. 특히 올여름 인기 지역과 숙박 항공 예약 상황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달라진 여행 트렌드가 있다면 궁금합니다. 네, 제주, 부산, 강릉 같은 인기 휴양지는 7월 주말 호텔 예약률이 평균 90% 이상이었고 성수기 주말은 일부 숙소가 이미 한 달 전부터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항공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비용 항공사 LCC는 제주, 부산 노선의 평균 탑승률이 95% 이상을 기록했고 일부 노선은 예약 시작 하루 만에 매진됐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들이 소비 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에서 매출이 크게 늘었는지, 또 지역 경제에서는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백화점과 마트, 면세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자릿수 성장했습니다. 여행용 가방, 수영복, 아웃도어, 의료 매출은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리조트, 테마파크 같은 레저 업계도 입장객 수가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했습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버스, KTX 예매율까지 상승세를 보여 휴가철 소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휴가철 소비 확대가 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여행, 레저, 외식 수요가 하반기 내수 경기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관광, 숙박, 항공, 외식업 등 휴가철 관련 서비스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로 단기간에도 경기 지표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변수도 있겠죠. 환율, 유가, 날씨 이러한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업계가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환율과 유가가 오르면 해외여행 비용이 높아지고 폭염과 태풍 같은 날씨 변수도 여행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는 휴가철 이후에도 소비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석 연휴 프로모션, 장기 숙박 할인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흥미로운 여행 소식까지 마지막 주제로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흥미롭고 유익한 경제 이슈들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김유빈 아나운서와 함께한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